93쪽에 거래가액 등기가 있는데요. 거래가액 등기. 이거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 프린트.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프린트 어디를 보시냐면 44쪽 보십니다. 44쪽. 44쪽을 보시면 시점이 2006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에 갑과 을 사이에 거래 계약이 이루어지고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물건은 을의 물건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이때 일정한 경우 갑과 을은 등기를 신청할 때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라는 것을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돼요.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거기 증자가 빠졌는데요. 오탄데 신고필증 정보라는 게 정확한 용어예요. 이게 등기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인데요. 그런데 등기예규에서는 아직까지 거래계약 신고필증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등기예규에서는 법조문에서는 신고필증 정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예규에서는 신고필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일정한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를 등기 신청 시 제공해야 되는데 이게 제공이 되면 등기관은 이 신고필증 정보에 기록되는 거래가액을 갑부의 관리자 및 기타란에 거래가액을 기록을 해야 됩니다. 이를 거래가액 등기라고 불러요. 여기서 갑부의 관리자 및 기타란 요게 출제됩니다. 갑구, 을구의 관리자 및 기타란이 아니라 갑구의 관리자 및 기타란에 거래가액을 등기를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부동산이 여러 개라고 한다면 이때는 부동산별로 거래 금액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또한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 그러면 당사자별로 책임지는 금액이 다르겠죠. 그렇죠. 이때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 정보 이거 갖고 해결이 안 되고 매매 목록을 제공해야 됩니다. 첨부해야 돼요. 매매 목록. 부동산마다 당사자별로 금액을 따로 기록을 해야 되니까 이때는 매매 목록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매 목록이 제공되면 이때도 갑구의 관리자 및 기타란에 매매 목록 번호를 기록해야 됩니다. 매매 목록 번호를. 그러면 번호를 보고 이제 필요한 사람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때 일정한 경우는 어느 경우 여기서도 이때도 부동산이 수개이거나 당사자가 수인일 때는 거래신고필증 정보가 아니라 매매 목록을 제공해야 된다는 거 요게 출제가 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일정한 경우라 하면 등기의 목적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하고 동시에 등기 원인이 아니에요. 등기 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에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될 때만 이 거래신고필증 정보나 매매 목록을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등기의 목적이 무슨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목적으로 할 때 등기원인 증서가 어떤 서류일 때 매매 계약서일 때 등기원인이 매매일 때가 아닙니다. 등기원인이 매매일 때 판결서가 등기원인 증서일 수도 있어요. 판결서가 제공이 될 때는 거래가액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만 등기한다고요? 등기원인 증서가 매매 계약서일 때 이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 계약서는 당연히 2006년도 1월 1일 이후에 작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 이전에 작성이 된 것은 거래가액 등을 등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책을 좀 보시면 거래가액 등기의 대상 나왔죠. 2006년도 1월 1일 이후 작성된 매매 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만 거래가액이나 매매 목록 번호를 갑부의 관리자 및 기타란에 기록을 하게 될 겁니다. 거기 1번을 보시면 2006년도 1월 1일 이전에 작성된 매매 계약서에 의한 등기 신청 시에는 이런 거 등기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두 번째 보시면 등기원인이 매매라 하더라도 등기원인 증서가 판결 조정조서 매매계약서 아닐 때는 거래가액 등을 등기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그렇겠죠. 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 증서로 제출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때는 이거 거래가액 등기하겠습니까? 안 할 겁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매매 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때는 매매 계약서 보통 제출할까요? 안 할까요? 매매 예약서가 있지 계약서는 없죠. 민법에서 하셨을 거예요. 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만 이루어지면 매매 계약이 성립되죠. 예약 완결권만 행사하면 이때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첨부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서는. 그래서 이것도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치하가 나오는데 이 등기 신청의 치하는 민법에서 얘기하는 취소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철회를 의미하는 것인지 요게 출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치하는 취소인가 철회인가. 이 두 개의 차이점은 이 취소는 민법에서 하셨겠지만 일단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합니다. 발생했다가 취소권자의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치하예요. 행정법에서 얘기하는 철회는 취소와 달라요.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라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일단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 요 철회는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철회예요. 차이점 느끼실 수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 판례가 어느 쪽으로 부르냐면 요걸로 봅니다. 철회. 그래서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게 바로 치하예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요거는 일단은 효력이 발생했죠.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신청 정보는 환부 안 됩니다. 신청 정보는 이미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 이것도 환부가 안 돼요. 왜? 등기관이 일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보게 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신청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없는 상태로 돌리는 거니까 신청 정보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에요. 그러면 신청 정보 환부해 줍니다. 수수료도 등기관이 일을 하기 전으로 봅니다. 그러면 수수료도 환부가 됩니다. 이 차이점 느끼십니까? 이쪽으로 보게 되면 신청 정보는 환부 안 되고요. 수수료도 환부 안 됩니다. 첨부 정보만 환부해줘요. 첨부 정보는 사용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쪽으로 보게 되면 신청 정보 환부, 첨부 정보 환부, 등기 수수료까지 환부가 됩니다.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쪽이 유리합니까? 철회. 그래서 이 철회로 간주합니다. 우리 판례는 철회로 간주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첫째 줄 나와 있죠? 철회로 간주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 민법에서는 취소권이건 철회권이건 특별수권이 대리인에게 필요하다고 공부하셨죠? 네. 그래서 이 철회도, 치하도 대리인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는 특별수권이 필요합니다. 민법과 똑같아요. 그렇죠. 특별수권이 필요하다는 거 그 밑에 줄에 있죠.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둘째 줄에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어느 일방만에 의해서 등기 신청을 취하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동신청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는 경우 취하도 공동신청을 통해서 취하가 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시기 이것도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해요. 등기를 다 끝냈다면 철회할 수 없겠죠.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될 겁니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만 철회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취하하는 방법은 방문 신청은 당연히 출석해서 취하를 해야 될 테고요. 전자 신청의 경우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취하도 인터넷을 통해서 취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부 취하가 좀 기억되셔야 되는데 하나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일부 취하는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지상권 설정자와 지상권자가 지상권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합니다. 그런데 원래 처음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 정보에 지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지료, 연 1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등기를 신청했다가 지료만 철회할 수 있냐, 취하할 수 있느냐 이거 가능할까요? 안 돼요. 이거는 복잡한 법률 관계를 뒤에 발생시키기 때문에 하나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일부 취하는 불가능합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 하나의 신청 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있죠. 일괄 신청.
일괄 신청은 한 개의 등기 신청입니까? 여러 개의 등기 신청입니까? 여러 개의 등기 신청이죠. 이때 일부 취하는 가능합니다. 하나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일부 취하는 허용되지 않지만 여러 개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일부 취하는 허용이 됩니다. 복잡한 법률 관계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의 보정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 신청 정보에 빠뜨린 부분이 있다든지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을 때는 보충하여 정정할 수가 있는데 등기 신청의 보정이라고 불러요.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부분을 보충해서 정정하는 거 또는 잘못된 부분을 고쳐서 정정하는 거 이를 등기 신청의 보정이라고 부릅니다. 기간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보정을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거기 나와 있죠. 2번에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되고요. 그러면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부분이 있을 때 등기관은 보정 명령을 내릴 의무가 있느냐. 사법부 소속의 공무원들은 좀 일반 행정부 소속의 공무원과 좀 달라요. 좀 여유롭게 법조문들이 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 정보에 빠진 부분이 있을 때는 보정을 내릴 의무는 등기관에게 없습니다. 이거는 자유재량이에요. 그래서 각하 결정을 해도 되고 보정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선택사항입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거기 방법에서 1번에 나와 있죠. 고지 의무는 없다. 이것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보정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한다. 방문 신청의 경우에는 면전에서 해야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게 무조건 한 문제 정도가 출제되는 부분이죠. 이걸 외울 수는 없고요. 민법 지식을 가지고 하나씩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씩. 먼저 1번을 보시죠. 부동산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러면 권리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 등기, 저당권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가능합니까? 이건 가능하다고 했죠. 누누이 외우시라고 강조를 드렸죠.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 가능합니까? 가등기 할 때 했는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겠죠.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하는 등기가 가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는 청구권의 순위 보존의 가등기 이렇게 불러요. 나중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물건이 발생합니까? 본등기 시점에 물건이 발생하죠. 물건 변동 시점은 어느 시점이라고요? 본등기 시점에. 그러면 물건을 가진 자가 가지고 있는 청구권이 뭡니까? 물청이죠. 맞습니까? 그럼 물청이 발생하는 시점은 본등기 시점에 물청이 발생해요. 물권적 청구권은. 그러면 본등기 이전에 을이 갖고 있는 청구권이 뭡니까? 채청. 맞습니까? 그럼 이 가등기는 본등기 이후에 하는 겁니까? 이전에 하는 겁니까? 이전에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가등기하는 것이지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필요가 없죠. 본래 물건을 가졌는데 뭐하러 가등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물청에 대해서는 가등기할 수 없고 채청에 대해서만 가등기가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라고 되어 있는데 가등기에 기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갈까요? 이게 처분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건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에요. 취득. 그렇죠. 그런데 취득금지 가처분이라는 건 없어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있지만 취득금지 가처분이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면 취득금지 가처분이라는 등기는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만 등기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이 아니라 취득이기 때문에 취득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런데 이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길 수 있습니까? 병에게. 그러면 여기 을에게 채권자가 이렇게 있을 때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무자의 이 가등기권자가 다른 자에게 가등기 권리를 처분하는 거나 양도하게 되면 자신의 채권에 대해서 강제집행 들어올 수 없죠. 그러면 이 을이 병에게 양도시키는 것,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처분금지 가처분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래서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것,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처분금지 가처분은 허용이 됩니다. 이게 진짜 어려운 건데 우리가 처분금지 가처분은 처분할 때만 금지시키는 가처분이 가능해요.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취득이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 불가능하지만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넘기는 거, 양도하는 거 그때 이건 처분에 들어가죠. 처분이란 개념은요. 없다가 생기는 게 아니요. 있다가 없어지는 게 처분. 없다가 생기는 게 취득. 그렇죠. 그러면 이 을이 다른 자에게 가등기 권리를 넘기게 되면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이제 없어지죠. 이건 처분에 들어가요. 그럼 처분금지 가처분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리하죠.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등기 권리를 다른 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니까 이 이전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좀 어려운가요? 네. 그러면 거기 보시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에 들어가니까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가능합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가등기상의 권리의 다른 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가처분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이해 안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안 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그림이 엉터리라서 그런가.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요거는 다시 그리죠.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에 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을이 이 가등기에 의해서 본래의 등기를 하게 되면 이때는 소유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때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러면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없다가 생기는 거니까 취득이에요. 취득의 경우에는 금지 가처분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하는 것은 처분금지 가처분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에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 권리도 하나의 재산적 권리니까 다른 자에게 넘기는 게 가능합니다. 이전시키는 거, 양도하는 게 가능해요.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를 을이 병에게 넘겨버리면 가등기 권리가 있다가 없어지죠. 이게 바로 뭡니까? 처분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처분에 들어가니까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임시의 법원의 처분이 가능하겠습니까? 이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용어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가등기 권리자 1000원 명의의 본등기는 이거는 불가능해요. 하지만 오른쪽을 보실까요?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는 신청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가능합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판례인데요. 민법에서도 출제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고급 판례예요. 이거 좀 보겠습니다. 이거 했던 거예요. 옛날에.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갑은 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이때 이 부동산의 시가는 3억짜리입니다. 그래서 갑은 A, B, C와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 A, B, C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 등기 청구권의 순위를 보존하기 위해서 임시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등기 권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이때 A, B, C는 1억씩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권리를 A, B, C는 얼마씩 갖고 있을까요? 3분의 1씩 갖고 있겠죠. 3분의 1 가등기 권리를 가지게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준공유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준공유한다. 준공유. 소유권일 때는 공유라는 표현을 쓰고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일 때는 준공유라고 쓸 겁니다. 만약에 A, B, C 사이가 동업관계라고 한다면 동업의 목적이 있죠. 그때는 공유가 아니라 목적이 있을 때는 공동의 목적이 있을 때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합의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동업의 목적이라는 표현을 안 썼죠. 네. 그래서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준공유가 맞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A가 3분의 1 지분을 가진 A가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A, B, C로 본등기할 수 있느냐? 공동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가등기권자 1인은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가능한가? 가등기 권리를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만 가등기할 수 있느냐? 이건 가능합니다.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게 왜 자꾸 중요하냐면 대법원 판례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요겁니다. 가등기권자 1인은 자신의 지분에 대해서 본등기할 수 있지 전원 명의로 본등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공동의 목적이 없으니까.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 좀 꼭 이거는 안 되고 이것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설명이 됐고요. 다시 한번 읽어보죠. 수인이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가등기 권리자 전원 명의로 본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오른쪽 보시죠. 가등기 권리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의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5번 공유자 중 1인이 자기 지분만에 대한 보존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전원 명의의 보존등기는 가능하다고 했고 상속인 1인이 자신의 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안 된다고 했죠.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등기, 가처분 등기 가능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했죠. 왜? 합의 지분은 공동의 목적에 의해서 구속을 받기 때문에 양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분을.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으니까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불가능한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채권이라서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된 임차권은 가압류 가처분의 대상이 됩니까? 이건 된다고 했죠. 네,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 다음에 합의 지분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기는 안 되고 합의 지분에 대한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안 된다고 했죠. 왜요? 합의 지분은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공유 지분은 가압류 가처분 등기 됩니까? 되죠. 공유 지분은 상속 등기나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농경지를 목적으로 한 전세권 등기 가능합니까? 우리 헌법에는 소작제를 금지하고 있다고 그랬죠. 따라서 소작제와 가장 유사한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는 무조건 금지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소작제와 관련이 없는 지상권 등기, 전세권 등기 이건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할 겁니다. 농지에 대한 임차권 등기도 소작제와 유사하죠. 하지만 이거는 금지되어 있지만 예외가 허용됩니다. 폭넓게. 그런데 전세권 등기만큼은 완전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소작제와 너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구분 건물이 대지권 취지 등기를 한 경우 대지권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해당 구에 대지권 취지 등기를 한다고 했죠.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그때는 토지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합니까?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대지권의 일체성이 깨지기 때문에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고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안 되고 토지만에 대한 저당권 등기도 안 되고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도 안 된다고 했죠. 네.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1번 설명했고요. 2번 설명했고 3번 설명했고 4 다 설명했네요. 네. 안 한 거 있나? 없죠. 네. 이제 등기필 정보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 요전에 먼저 갑은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게 돼요. 그러면 갑은 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신축한 자가 민법상 소유권 취득하죠. 이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들로부터 보호를 받고자 합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알려야 돼요. 공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공시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공시하는 방법은 건물의 경우에는 뭡니까? 등기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등기를 하기 위해서 등기소에 가서 무슨 등기 신청할까요? 존재하는 소유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최초로 갖추는 공시 방법인 등기. 뭡니까? 보존등기. 그래서 이 보존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밖에 없으니까 보존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존등기 신청을 통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질 겁니다.
1번 소유권, 보전, 갑 이렇게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등기가 실행이 되면 이 등기소에서는 등기 신청인에게 한 장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등기필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증은 뭐냐면 등기 완료 증서라는 뜻이에요. 필이 완료 필자입니다. 그래서 등기 완료 증서는 뭐냐면 영수증을 한 장 줬다는 겁니다. 영수증.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 영수증 하나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영수증을 한 장 갑은 가지고 있을 겁니다. 1년 후에 이 갑은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하겠죠. 따라서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등기의무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겁니다. 그러면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관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소에 있는 등기관은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갑은 소유권을 상실하죠. 그렇죠. 소유권을 상실하고 불이익이 발생해서 등기의무자라고 부르는데 이 소유권을 상실하는 갑이 진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갑이 진짜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를 등기관에게 확인을 시켜야 되는데 그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 등기필증이라는 자료입니다. 이유는 이 등기필증은 딱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아예 없습니다. 딱 한 번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등기필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는 소유자로 추정을 해준다. 그래서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2장, 3장이 만들어졌다면 이거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소유자로 추정할 수는 없죠. 따라서 한 번만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등기필증은 소유자로 추정을 받게 돼요. 가지고 있는 자는. 그러면 이 갑은 뭘 첨부하느냐? 등기필증을 첨부하는 겁니다. 등기필증이 첨부가 되면 등기관은 등기의무자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테고 확인이 됐으면 이제 이 등기를 실행합니다. 실행한 다음에 새로운 등기필증을 만듭니다. 새로운 등기필증을 만들어서 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합니다. 영수증으로서 교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는 건 영수증으로 교부하는 거예요. 영수증으로. 그리고 기존의 등기필증은 체크를 해서 환부를 합니다. 물론 실무에서는 2장 다 을에게 줬는데요. 법조문에서는 환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수증으로서 환부하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 새로 만들어진 등기필증은 이 을이 소지하고 있을 겁니다. 1년 후에 이 을은 또다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을의 소유권은 병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소유권 변동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이때 이 등기가 이루어지면 이 을은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따라서 불이익이 발생할 테고 이런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의무자. 그리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할 테고 이익이 발생할 겁니다. 이러한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등기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때 등기관은 한 가지 사실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만 이 등기를 실행해 준다고 그랬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의무자는 뭘 첨부해야 됩니까? 등기필증을 첨부합니다. 따라서 이 등기필증이 첨부가 되면 등기의무자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확인이 됐으니까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영수증으로 한 장 다시 만들어서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했고 이건 체크한 다음에 영수증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기필증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등기필증은 누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까? 등기의무자가. 맞습니까? 등기의무자가 등기소에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의무자가 있다는 얘기는 단독 신청이라는 겁니까? 공동 신청이라는 겁니까? 공동 신청. 그렇죠. 그래서 공동 신청의 경우 누가 첨부하는 겁니까? 등기의무자가 첨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필증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독 신청인데도 불구하고 등기 의무자가 있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입니까? 네?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거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죠. 네. 이때는 등기필증을 제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상대방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는 그 등기필증을 가지고 장난칠 수가 있어요. 내가 등기필증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싸게 줄 테니까 사가라 이렇게 소유권이 이미 상대방에게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등기필증을 가지고 있으면 이 부동산 사기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가지고 있는 등기필증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그게 유일한 예외예요.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등기필증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는데요. 등기필증은 두 가지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어떤 기능을 수행했죠? 그렇죠. 영수증으로 교부가 됐죠. 영수증으로 교부가 됐죠. 영수증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따라서 영수증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두 번째,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는 등기소에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켰죠. 맞습니까? 즉, 등기 의무자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결국은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누가 첨부한다고요? 등기 의무자가 첨부하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은 등기필증이 이제 없어졌다고 그랬죠. 이제는 만들지 않아요. 그러면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기능은 다른 제도가 대신해야 되죠. 요 영수증의 기능은 누가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등기완료 통지가. 등기완료 통지가 이 영수증의 기능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가 등기소에 제공하는 거. 이거는 뭐가 대신한다고 했습니까? 등기필 정보가 이 기능을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등기필증이 수행했던 기능은 두 가지 제도가 대신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영수증의 기능은 등기완료 통지가. 그러면 이때 줘야 되는 거는 등기필증을 주는 게 아니라 뭘 주는 겁니까? 영수증을 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주는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에 이 기능은 이거는 누구에게 교부하는 겁니까?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 거예요. 그렇죠?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한 겁니다. 이렇게 두 가지 기능을 두 가지 제도가 다 대신하는 겁니다. 이때 이 등기필 정보와 등기 완료 통지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요. 이 등기필 정보는 언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요건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할 때만 등기필 정보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일정한 요건을 제가 반드시 외우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요건은 뭐였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 등기 신청인이 등기부에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여기서 새로운 등기명의는 등기권리자라는 뜻이에요.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작성 통지해 주는 것이 뭡니까? 등기필 정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기필 정보의 요건이에요. 요건. 이거 좀 외워두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들은 흔적 있습니까? 있죠. 그렇다면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필 정보는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표지부 등기는 등기가 완료가 됐을 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표지부 등기는 등기필 정보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신청인이 없을 때 등기필 정보가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질까요? 안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루어질 때 등기필 정보는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 시간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촉탁이 있을 때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압류가 처분 등기한다고 했는데 기억나십니까?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가 있을 때는 직권으로 보전 등기한 다음에 법원의 촉탁에 의한 임차권 등기한다고 했죠. 그때의 직권 보전 등기의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청에 의한 등기일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등기명인이 없을 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말소 등기. 이건 새로운 등기명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변경이나 경정 등기. 새로운 등기명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날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새로운 등기명인이 등기부에 기록이 될 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렇죠. 이게 다 출제가 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권리에 관한 등기입니다. 그리고 등기 신청인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등기명인도 등기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이 등기 신청인과 새로운 등기명인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일 때만 작성이 되는 겁니다.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명인이 아닐 때 그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게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신청인은 누굽니까? 등기의무자.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누굽니까? 등기권리자. 이때는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이거 머릿속에 떠오르세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등기의무자가 신청하죠. 등기부에 기록되는 자는 등기권리자죠. 따라서 이때는 다른 사람이죠. 등기필 정보는 작성되지 않습니다.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판결에 의해서 등기 신청할 때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채권자 대위 신청. 채권자 대위 신청은 등기 신청인은 누굽니까? 채권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는 누굽니까? 네? 채무자. 같은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렇죠. 세 번째,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전 등기. 이건 아예 신청인이 없죠. 등기필 정보 작성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네 번째, 이 등기필 정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성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 이때도 등기필 정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상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새로운 등기명인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새로운 등기명인들이 존재해요. 그렇죠? 새로운 등기명인이 존재하는데 등기필 정보가 아예 작성이 안 됩니다. 왜?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새로운 등기명인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더욱이 등기완료 통지도 안 받을 겁니다. 왜? 신청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됐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이건 웃긴 거예요. 분명히 내 이름이 등기부에 올라갔는데 나는 모릅니다. 이상하죠? 따라서 알려줘야 돼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주냐면 이 새로운 등기명인에게 너의 이름으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통지해 줍니다.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줘요.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가 두 개가 나타나네요. 두 개가 나타나죠. 이건 다른 거예요. 저쪽의 등기 완료 통지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입니다. 이쪽의 등기 완료 통지는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등기필 정보로 통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주는 등기 완료 통지예요. 이름은 똑같은 걸 쓰지만 내용은 다른 겁니다. 이거 되셨을까요? 되셨을까요? 안 되셨을까요? 됐죠? 네. 요거 4개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등기필 정보가 나와 있고요. 등기필 정보. 거기 2번을 보시면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가 공동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은 그 신청 정보와 함께 통지받은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이때 신청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등기 의무자. 이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일 때 통지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 의무자로 전환이 됐을 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등기관에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등기소에 제공하는 겁니다. 다시요. 권리자일 때 통지받은 등기필 정보를 의무자가 됐을 때 등기소에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첨부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승소한 등기 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제공한다 안 한다? 제공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제공하지 않으면 그거 갖고 장난을 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 등기소에 제공합니까? 등기 권리자는? 네? 등기 권리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해달라고 판결서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가 된 적이 없으니까 등기필 정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단독 신청의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 첨부하는 겁니다. 단독 신청의 경우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이것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이때 갑은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가 될 겁니다. 그래서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등기 의무자는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이때 등기 권리자일 때 받은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신청할 때 등기소에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제공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만들어지는데 이게 종이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일 때 방문 신청했다면 그때는 종이로 나오겠죠. 등기 권리자일 때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했다면 컴퓨터 파일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종이로 만들어졌다면 뭐 애들이 찢어버릴 수도 있죠. 컴퓨터 파일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하드디스크 포맷해버리면 없어지죠. 그러면 이게 없어질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 번만 만들어집니다. 절대로 두 번 만들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등기관에게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시켜야 됩니다. 맞습니까? 확인시키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직접 등기소에 출석합니다.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물론 다른 증거 자료를 가지고 확인을 받아야 될 겁니다. 뭐 계약서, 납세증명서 이런 다른 자료를 가지고 등기소에 출석해서 확인을 받으면 될 겁니다. 확인이 이루어지면 이 등기소에서는 확인조서라는 걸 작성을 해줘요. 그러면 이런 주소까지 작성이 됐다면 따로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돼버립니다. 두 번째, 갑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확인을 할 수가 있지만 직접 출석했으니까 갑이 직접 신청하지 않고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A에게. 이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 변호사나 법무사인데 이 지금 대리인 등기소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보통은 이 등기필 정보를 이 대리인에게 준 다음에 대리인이 제출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확인시켜야 되느냐면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 업무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맞습니까? 등기 업무는 법률사무예요. 법률사무니까 변호사와 법무사는 등기관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때는 변호사와 법무사는 등기사무에 있어서 등기관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위임장 한 장 주겠죠? 위임장을 줄 때 확인하라는 겁니다. 누가? 변호사나 법무사가. 등기관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임장을 받을 때 요 A가 본인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위임장을 요 A가 갑으로부터 받았다면 변호사나 법무사인 대리인이 확인한 거죠. 등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겁니다. 얘네가.
따라서 이때 요걸 제출하면 돼요. 위임장을 여기 등기필 정보 대신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됩니다. 이 위임장 안에는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이 위임장을 제출할 때 뭐도 첨부할까요? 인감증명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위임장이라는 용어를 안 쓰고 위임 확인 정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을 등기소에 대리인이 제출하면 이게 등기필증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등기관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변호사나 법무사가 본인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되실까요? 네. 이거 꼭 외워두셔야 돼요.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위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 A가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닌 일반인입니다. 일반인이라면 등기에 있어서 등기관 정도의 전문 지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렇다면 위임장 받을 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때는 본인과 일반인이 대리인이 공증인 사무실로 갑니다. 공증인 사무실에 가서 요 갑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공증인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만 공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변호사 자격이 없는 공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면 여기 변호사일 테니까 등기관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있겠죠. 따라서 여기 공증인이 본인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공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 공증 정보는 등기필 정보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왜? 공증인이 확인했으니까.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러면 이 공정증서에는 갑의 도장이 찍혀 있을까요? 안 찍혀 있을까요? 찍혀 있겠죠. 따라서 뭐도 같이 첨부합니까? 인감증명. 그래서 공증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이렇게 외워두셔야 돼요. 다시 정리하죠. 본인이 직접 등기를 신청할 때는 등기필 정보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는 직접 출석해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직접 출석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대리인을 통해서 등기 신청하겠죠. 이때는 직접 출석해서 확인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때는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일 때는 위임장을 한정 주겠죠. 위임 확인 정보. 위임장을 받을 때 변호사나 법무사는 본인이 권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위임장을 받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위임장을 변호사나 법무사가 가지고 있다면 이건 확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이 위임장을 등기 신청 시 첨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리인이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도 아닐 때는 이 본인이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게 됩니다. 이 공증인은 우리나라에서 변호사니까 당연히 등기관 정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공증 정보를 대리인이 가지고 있다면 확인이 된 겁니다. 따라서 공증 정보를 등기필 정보 대신 제출하는 겁니다. 이때 공증 정보에는 도장 찍혀 있으니까 공증 정보 플러스 인감증명 하면 됩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가 없는 경우 세 가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감증명과 같이 연결해서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96쪽을 보시는데 등기필 정보의 작성 나와 있고요.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등기관이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등기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러면 등기 권리자는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등기 명인을 얘기하겠죠. 따라서 등기 명인의 신청에 의하여. 무슨 뜻입니까? 신청인과 등기 명인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등기 신청인이 등기 명인이 된다는 뜻이고요.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첫 번째 보시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전,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 그리고 보전, 설정, 이전은 전부 다 보전 등기 명의인, 이전 등기 명의인, 설정 등기 명의인이 존재합니까? 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보전 등기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가 이루어지면 저당권자, 즉 저당권 설정 등기 명의인이 존재하죠.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등기 권리자가 등기 명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등기 관리자가 있다고 해서 항상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소 등기할 때도 등기 관리자는 존재하죠. 하지만 말소 등기 명의라는 게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등기 명의인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요게.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설정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가등기 명의인이 존재하죠. 맞습니까? 이건 등기 명의인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존 등기는 아까 아까 안 했구나. 보존 등기는 가등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보존은 빠져 있는 겁니다. 보존 등기는 가등기가 허용되지 않죠. 나중에 가등기 하실 때 보실 테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등기 또는 권리자를 추가하는 변경 등기. 그러면 추가되는 등기 명의인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거기 얘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갑 단독 소유인데 갑을의 공동 소유로 경정이나 변경 등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을이라는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나타나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전세 금액이 10억인데 12억으로 고칩니다. 변경이나 경정 등기를 통해서 12억으로 고쳐요. 그러면 이때는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죠. 따라서 변경 등기나 경정 등기는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습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단독 소유를 공동 소유로 추가한다면 이때는 변경이나 경정 등기지만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나타납니까? 나타나요. 네, 그때만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나타나야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거기 가로에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의자가 추가되는 합의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때도 추가되는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나타나죠. 네, 이때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이 돼요. 그래서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 뭡니까? 새로운 등기 명의인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기재사항과 구성이 나와 있는데 특히 구성을 기억하셔야 돼요. 구성. 등기필 정보의 구성은 일련 번호와 비밀번호로 구성되어 있고 일련 번호는 영문 또는 아라비아 숫자를 조합한 12개로 구성되고 비밀번호는 총 50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출제가 되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작성 방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도 별표 치셔서 기억하십니다. 부동산 및 등기명의 된 신청인별로 작성하되 신청인이 새로운 등기명이 될 때 그 자에게 작성 통지되는 게 등기필 정보죠. 맞습니까? 따라서 신청인별로 작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등기 신청 정보의 접수 연월일, 접수 번호가 동일한 경우에는 부동산이 다르더라도 등기명인별로 작성할 수 있다. 왜요? 신청인별로 작성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건 일괄 신청을 얘기하는 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므로 등기명인이 신청하지 않는 다음의 등기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설명드렸죠.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 승소한 등기문제의 신청에 의한 등기. 이때는 신청인과 등기명인이 달라지죠. 따라서 이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고요. 이번에 관공서의 촉탁의 경우 등기필 정보 작성이 됩니까?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무권리자의 처분행위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 관리자에게 작성 통지됐던 것이 등기필 정보죠. 그런데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 진정성이 확보가 됐다고 평가했죠. 따라서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다만 관공서가 등기 관리자를 위해서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 관리자를 위해서. 이것 좀 보겠습니다.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10억 원을 빌려요. 그냥 빌려주진 않을 겁니다. 담보를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될 겁니다. 을은 10억 원의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했을 테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등기를 할 테고 저당권을 취득할 겁니다. 이때 피담보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저당권자는 이 저당권을 어떻게 합니까? 실행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저당권을 실행하는 첫 번째 절차는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경매가 신청이 되면 법원에서는 경매
절차를 개시하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등기를 등기소에 촉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이 돼요. 그러면 경매 절차를 통해서 이제 요즘 매각 절차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그냥 혼용해서 씁니다. 여기 경락인이 있을 겁니다. 요즘 매수인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써요. 혼용해서 써요. 그럼 이 매수인, 경락인은 소유권을 언제 취득합니까? 네? 매각 대금을 다 낸 시점, 즉 경락 대금을 다 낸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이 경락 대금으로부터 피담보 채권에 대해서 순위에 맞춰서 배당을 받아갈 겁니다. 그렇겠죠? 이때 이 A는 소유권을 취득하는데요. 취득한 소유권을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을 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되는데 이 등기는 이 경매 절차, 매각 절차가 그 안에 들어가는 등기예요. 그래서 이 등기까지 다 끝나야지 매각 절차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등기는 누가 해줘야 될까요? 네? 이 등기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해주는 등기일까요? A가 신청하는 등기입니까? 이거는 경매 절차 안에 포함되는 겁니다. 따라서 누가 하는 걸까요? 법원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법원의 촉탁.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기지만,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지만 등기 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하죠. 이때는 이 A가 다른 자에게 처분할 때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A는 등기필 정보가 필요해요. 그러면 이때 강공서 촉탁에 의한 등기지만 등기필 정보가 작성될까요? 안 될까요? 작성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강공서의 촉탁에 의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지만 등기 권리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면 그 자가 등기필 정보가 필요하니까 작성돼야 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그럼 이 작성된 등기필 정보를 법원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 A에게 통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서 법원에 통지가 되면 법원은 받아서 이쪽으로 줘야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지문을 보겠습니다.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필 정보는 원칙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다만 예외적으로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해 등기를 촉탁할 때는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돼야 됩니다. 되셨을까요? 네. 그 다음에 등기필 정보의 통지 방법 이건 읽어보시면 될 테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등기필 정보 통지의 상대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기 명인이 된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아까 보여드렸죠? 신청인과 등기 명인이 같은 사람일 때 누구에게 통지해 준다고요? 등기 명인에게. 그렇죠. 다만 강공서가 등기 권리자를 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때는 강공서에게 통지할 수도 있고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고 했죠. 이때 여기 등기소에서는 이 등기가 실행이 되면 강공서에게 통지할 수도 있고 등기 권리자에게 통지할 수도 있다고 했죠. 강공서가 받은 등기필 정보는 이쪽으로 보내줘야 될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십니다. 강공서 또는 등기 권리자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을 보십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나와 있는데요. 먼저 1번.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등기필 정보는 딱 한 번만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날아가 버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서 확인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을 때는 대리인도 위의 확인 정보, 그 다음에 공증 정보 이런 거 복잡한 절차가 뒤에 기다리죠. 그래서 이 등기 권리자가 이건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등기소가 보관하고 있으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면 갖다 쓰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등기 권리자가 등기필 정보의 통지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번만 만들어지니까 나중에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실까요? 네. 두 번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라고 한다면 강공서 촉탁이죠. 등기필 정보 작성이 됩니까? 안 될 겁니다.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거기 박스가 나와 있죠. 이게 대법원 규칙이에요. 등기필 정보를 정보 처리 조직으로 통지받아야 할 자가
수신이 가능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는 경우 딱 3개월만 기다려주는 겁니다. 3개월이 지나가면 통지해 주지 않습니다. 일이 많으니까. 2번도 마찬가지죠. 이건 방문 신청의 경우인데요. 등기필 정보 통지서를 방문 신청을 통해서 수령할 자가 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이 3개월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등기 신청하는 경우. 이때는 통지가 아니라 작성 자체가 안 되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4번, 채권자 대위 신청.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직권,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알려준다고요? 등기완료 통지. 맞습니까?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등기완료 통지가 나와 있는데요. 그 밑에 거기 등기완료 통지를 받을 자 나와 있고요. 거기 보시면 거기 두째 줄에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할 때는 등기완료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등기완료 사실을 통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신청인에게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가 뭘까요?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 맞습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는 뭘까요? 이 경우 어디 갔지? 요거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아서 등기필 정보 대신에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맞습니까? 그래서 신청인에게 해주는 등기완료 통지가 영수증으로서의 등기완료 통지고요.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하는 통지가 바로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기 때문에 대신해주는 등기완료 통지. 이렇게 등기완료 통지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걸 같은 것으로 보시게 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넘기겠습니다. 거기 다음에 해당하는 자 5가지 다 보여드렸는데 1번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에서 등기명의 되는 자는 등기완료 통지를 받는다고 했죠. 등기필 정보가 아니라. 2번 채권자 대위 신청에 있어서 그 등기 권리자는 등기명의인을 얘기하죠. 이때는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통지받는다고 했죠. 등기완료 통지. 그 다음에 직권 보존 등기에 있어서 등기명의인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으니까 등기완료 통지로 통지받는다고 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강공서의 등기 촉탁에 있어서 그 강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는 원칙에 등기필 정보가 작성되지 않는다고 했죠. 대신 등기완료 통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는데요. 등기필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확인 정보 등을 제공한 등기 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 이게 뭡니까? 위 확인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공중 정보 플러스 인감 증명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했으니까 등기필 정보는 등기 의무자가 등기 신청한 게 아니죠. 대리인이 등기 신청했죠. 그렇죠. 이때도 등기 완료를 통지해 줍니다. 본인인 등기 의무자에게. 이건 좀 외워두셔야 돼요. 4번은 좀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거기 4번을 보시면 돼요. 양가로 4번. 신청서에 등기 완료 사실의 통지를 원한다는 등기 의무자의 의사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등기 완료 사실을 통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등기 의무자는 옛날에는 무조건 제출한 등기필증에 표시를 한 다음에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산등기부에서는 등기 의무자가 요청할 때만 등기 완료 통지해 줍니다.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요청할 때만 영수증으로서의 등기 완료 통지를 해줍니다. 등기 의무자는. 이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소유권 변경 사실을 지적소관청에게 통지하게 돼요. 등기부에 소유자가 달라졌다면 지적공부의 소유자도 바꿔줘야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소는 지적소관청에게 소유자에 관한 부분을 정렬하고 통지해 줍니다. 거기 4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뭡니까?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 다음에 2번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가등기 명의는 지적공부에 기록됩니까? 가압류 가처분권자는 지적공부에 기록이 됩니까? 안 되죠. 통지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측을 보시면 가세 자료의 제공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첫째 줄에 가등기를 포함한다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십니다. 되셨죠? 네.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면 전자신청을 좀 보겠습니다. 전자신청. 오늘 문제를 냈기 때문에
26쪽 가보십니다. 노트 26쪽 피시고요. 노트 26쪽 빨리 피세요. 노트 26쪽 피셨습니까? 네. 뭐 내게 뻔한데 이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있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할 텐데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걸 전자신청이라고 불러요. 전자신청. 이 전자신청은 먼저 회원 등록을 해야 된다고 했죠. 회원 등록이 바로 사용자 등록입니다. 그래서 회원 등록을 해야지만 전자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사람이겠죠. 사람은 둘로 나눠지는데 자연인, 법인 둘로 나눠질 겁니다. 자연인도 둘로 나눠지죠. 내국인, 외국인 둘로 나눠지는데 내국인은 사용자 등록만 하면 전자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은 언제 사라질지 모르죠. 그래서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서 신고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순수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하는 것이고요. 동포들이 있죠. 동포들은 국내 거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사용자 등록 플러스 국내 거서 신고나 사용자 등록을 해야지만 전자 신청할 수가 있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용자 등록이 아니라 전자증명서가 발급돼야지만 전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신청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전자신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법인 사단재단, 즉 법인 아닌 사단재단,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은 전자증명서가 아직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전자증명서가 발급되지 않으니까 비법인 사단재단은 전자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까? 방문신청. 그렇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전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변호사, 법무사는 개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최초의 전자신청 전에 등기소에 직접 출석하여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동그라미 쳐져 있죠? 직접 출석 미리. 그렇죠. 그럼 직접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대리를 통해서 신청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뭐는요? 사용자 등록은. 그렇죠. 그 다음에 출석은 사용자 등록 신청은 전자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용자 등록은 무조건 등기소에 출석해야 돼요. 물론 이 등기소는 관할 등기소는 없습니다. 아무 등기소나 가서 신청하면 될 겁니다. 미리는 뭡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등기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세 가지 기억하셔야 돼요. 직접 출석 미리. 그 다음에 신청서가 반려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신청했다면 반려되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사용자 등록 대상이 아닌 사람이 신청했다면 이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려되겠죠. 법인은 사용자 등록 신청의 대상이 아니죠. 법인은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고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전자신청 자체가 허용되지 않죠. 네. 그래서 반려될 겁니다. 법인이나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 사용자 등록을 신청한다면 반려될 테고요. 사용자 등록 신청서의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기관에게 뭔가 신청할 때는 증거자료를 만들어 놔야 되니까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됩니다. 신청서에 필요한 첨부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서 사용자 등록 신청한다고 했죠. 공인인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사용자 등록 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인에 의한 전자신청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거기 당구장 표시가 있죠. 자격자 대리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없다. 즉 전자신청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하기 때문에 등기소에 가서 등기관에 면전에서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비리가 개입될 가능성, 범죄가 개입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따라서 등기의 전자신청만큼은 이때는 대리인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법무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전자신청을 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변호사나 법무사는 전자신청을 대리를 통해서 전자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록해야 되겠죠. 그러면 변호사나 법무사가 사용자 등록을 해서 전자신청을 대리한다면 본인은 사용자 등록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신청하는 자만 사용자 등록을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더 책을 보겠습니다. 125쪽을 피십니다. 책에 125쪽을 보시면 전자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설명을 했고요. 사용자 인증 이것도 좀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사용자 인증이 돼야지만 전자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넘겨보시면 송신을 보시면 등기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등기 신청 수수료를 납부한 후 7일 이내에 등기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송신해야 된다. 즉 수수료를 낸 다음에 7일 이내에 전자신청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7일 외워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자신청에 접수 나와 있는데요. 접수번호는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등기관이 개입을 하게 되면 이 번호를 뒤로 순서를 바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접수번호를 부여한다는 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조사 교화 업무는 쭉 읽어보시면 돼요. 거기 보정사무가 있는데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이거 출제된 적 있죠. 전자우편, 구두, 전화, 기타 모사 전송의 방법에 의해서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된다. 모사 전송은 팩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팩스. 그 다음에 보정의 방법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신청의 치아가 나와 있는데요. 등기를 전자신청했을 때는 치아도 전자신청의 방법으로 치아야 됩니다. 방문신청을 통해서 신청했다면 치아도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치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을 쓰게 되면 이게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치아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각하 결정은 특이하죠. 각하 결정은 서면 신청과 같은 방법으로 각하 결정을 합니다. 특이하니까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사용자 등록 나와 있고요. 넘겨보시면 전부 다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유효기간을 사용자 등록 기간을 보시는데요. 사용자 등록 기간 등기소로부터 접근 번호를 부여받은 후 10일 이내에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된다. 10일 이내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 몇 년입니까? 3년. 유효기간을 경과하여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사용자 등록을 하는 절차와 같은 절차에 의해야 된다.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사용자 등록해야 되겠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접 출석 미리. 그렇죠. 그 다음에 연장 신청이 나와 있는데요. 유효기간 만료일 3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가 있는데 그 2번을 보시면 사용자 등록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연장은 전자신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끝나면 직접 출석 미리 다시 사용자 등록을 해야 되지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할 때는 전자신청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최초로 시험 문제와 같은 진도가 나갔네요. 네,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